타짜안 교수입니다. 오전 9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과 지금 HD 현대중공업 둘을 이렇게 같이 좀 비교를 했는데 사실 둘이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고라도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실게요. 자, 일단은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이었죠. 이 가격 오게 되면 분명히 눈 감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게 되면 하나오션의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분명 중소형주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텐데 지금 조금 이런 피로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지겹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중소형주도 하나 똘똘한 녀석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진행하기에 앞서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의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2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던 부분이었죠. 4월 4일에 손절매보다는 이렇게 합시다. 하나오션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좀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상을 소위 말하는 뭐 조작하거나 가스라이팅하거나 이런 채널들이 꽤나 있다고 해서 제가 이 경제교육 채널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와드리는 채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 아시죠? 제일 많이 뺀 놈이 반등을 주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텼던 주도 업종이 먼저 올라간다.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딱 하나예요. 지금 이슈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봐봐요. 저는 감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라왔던 이 부분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발생됐던 부분이 뭐였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썼죠? 미중 무역 갈등. 여기서 독일 조선사가 결국은 중국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세척의 배를 주겠다. 이거죠. 그 여기서 움직였던 건 뭐예요? 쭉 이 뜻은 뭐냐면 여기는 분명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64,600원에 우리가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국방장관 온다라고 해서 올랐고 국방장관 안 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악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한번 잡아보자. 여기 다시 한번 더. 64,000원. 그리고 요 밑으로 막 순간적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여기는 우리가 지지선 역할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하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혼자 힘드실 것 같다고 한다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는 채널이에요. 자, 일단 시장이 시초가의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으로 월요일에 제가 이 64,900원에 우리 편입해 보자라고 했었어요. 지금 빠지더라도 저는 이 가격을 지켜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언제 영상을 찍었습니까? 이 채널은요. 주식타짜 안교수 주식자면 원이 없겠다. 주자는 3기 채널이었고요. 지금 4기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전이나 이런 거 들지 않는데 제가 4월 4일자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토대로 해서 간다고 한다면 왜 제가 이 부분은 지켜낼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봐봐요. 이날도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에 공포가 있었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세 이야기하는데 결국 여기서 깨졌을 때 64,000원은 지켜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끝전 400원이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미중 무역 갈등으로 독일의 조선사가 결국은 수주를 누구한테 돌린다는 거죠? 뭐죠? 국내 조선사에게 돌릴 수 있다. 이 이벤트가 남아 있었던 요 부분의 사실을 감안을 했을 때 만일에 시장이 급락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에 대한 수익률이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KDDX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방사청에서 제재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이건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입법부를
통제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정권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다 보니까 뭔가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중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좀 생각을 한번 조금 깊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금 하나그룹은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권이 바뀌면서 수혜입니다. 자, 왜 이 표현을 들까? 너무 깊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까 봐 그러는 건데 뭐냐면 둘 다 올랐죠. 자, 쉽게 말해서 둘 다 오른 거 아닙니까? 조선. 근데 누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그 정권 바뀌기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땠죠? 사실 뭐 실적 이런 걸 떠나서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었죠. 계속 우상향. 그죠? 이게 바로 어떤 그룹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쪽이 좋아지고 어떤 쪽이 나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효성 쪽 보시게 되면 지금 힘있게 좀 올라가려고 하죠.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그렇지. 정권이 바뀌면서 이 대기업들은요, 항상 어떤 쪽은 수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쪽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하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제가 커버리지 도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좋습니다. 왜 이 하나오션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 우리는 하나오션도 하나의 조선 업종의 수혜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방산 관련주로도 편입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자, 군함을 만들어내죠. 과거에 대우조선에 사명을 달았을 때 이 잠수함을 잘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하죠. 두 번째, 배를 잘 만들어내요. 좋아요. 그럼 조선적으로 보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잘 보게 되면 자, 조선과 방산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최근에 영상에서 했던 말이 있었죠. 얘를 또 뭘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뜰는 거 잘한다. 뜰는 거 잘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시추 관련된 부분에서 드릴십 부분, 과거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사명일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타 아마 유튜버들은 이런 말 해요. 하나오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 깊이 있는 내용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증명을 하는 투자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돼야 될까요? 만일에 증명을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제 영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 영상을 지켜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제작했을 때 자, 요 부분이었죠. 우리가 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깨지 못한다고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대차거래. 대차거래라는 거는 보통은 사람들이 이것도 어, 컴퓨터가 매끄럽지 않네요. 대차거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죠. 빌려가서 고매도로 활용할 때 갚는다. 다시 증가시킨다. 갚는다. 자,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공매도를 쳐봐야 매력적인 구간대가 오지 않는다는 표현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최근에 공매도 수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급감하고 있다. 이거는 최근에 이 부분에서 제가 지시했던 64,000원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그들이 아무리 공매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깨지 못하는 중심선이라는 부분,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왜 최근에는 급등을 하지 못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자, 우리가 전자공시사항을 한번 슬쩍 들어가 볼 텐데, 자 봐요. 요건 아까 그 상지건설 영상 제작하다가 하나오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4월 28일. 4월 28일이라고 한다면 날짜로 따지게 되면 이날 아닙니까? 그죠? 뭘 발표한다는 거죠? 경영 실적, 즉 뭐죠? 그렇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28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컨퍼런스 콜 이게 뭔 뜻이죠?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할게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히 한번 예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조선 사이클은 보통 10년 주기라고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도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떠한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조선업종은 보통 발주량을 언제부터 받아들이냐면요. 적어도 과거에는 10년 주기로 받아요. 자, 그 뜻은 뭐냐?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고
요걸 가지고 뭘 한다? 배를 만들어내요. 배를 만들어내요.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 수주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받았던 물량,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이번에 실적은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무조건 좋을 겁니다. 무조건 좋을 겁니다. 근데 이번 해보다 내년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주는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받는 게 바로 조선업종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발주량 얼마나 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수주 얼마 받았냐? 왜? 이 부분 두 개가 하나오션의 주가에 영향도 미치겠지만 세부적으로 얘와 동행하는 중소형 업체들, 예? 작은 중소형 업체들 있잖아요. 걔에 대한 뭐죠?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실적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첫 번째, 지금 여기서 꾹꾹 눌러 담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진입해는 그들은 일단 실적 발표까지는 보자라는 의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한 번의 차익 매물이 한 번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비중에 널어놓음을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 모두가 아는 호실적이기 때문에. 자, 봐요. 우리가 보통 5월 달, 5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실적이 좋은 기업이거나 삼성전자 제일 우두머리 기업은 빨리빨리 발표하죠. 28일 날 발표하겠다는 건 뭐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치라는 게 있죠. 이 기대치보다 상향 조정됐을 때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시장에서 한 방에 대한 부분을 주겠지만 기대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일 경우에 매물의 차익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자 영상에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게 될 거라고 했어요. 물론 최근에 뭐 유상증자 3.3조 원, 3.6조 원짜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오션의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얘에 대한 부분이 더 달려나가기 위해서 뭐 자주포, K9 다 좋습니다. 뭐 K9 전투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야? 오션에 대한 지분 가치. 오션에 최근에 이제 그 남은 현금을 가지고 탈탈탈 털어서 오션의 지분을 블록딜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자회사를 통해서도 결국 이걸 보면서 우리 할 사실은 뭐지? 아 김동관이 하나에너지 걔를 통해서 어차피 경영권을 승계받고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의 사업부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유상증자의 성공 의지를 갖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지금 우리가 실적 기대감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게 맞고 KDDX 사업자 선정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무슨 논란이 있죠 지금? 제재 부과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에서 둘이 달려나가는 환경은 결국은 뭐죠? 조선사이클은 지금 완벽한 성장 산업에 위치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알래스카. 그죠? LNG 가스를 사가라. 그러면 관세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관세 낮춰줄 수 있다는 카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오션이 보유한 사업부 중에서 쇠빙선, 얼음을 깨고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 하나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만일에 윤석열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주춤거리는 대왕고려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도 역시나 드릴십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기술력이 좋은 이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마 이 구독자 여러분들 더 잘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파는 거 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아닌가요? 결국은 봐봐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히든 종목 하는데 저는 히든 종목이라는 건 없어요. 자,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14,150원에 말씀드렸고요. 동성화이텍이라는 종목도 실제로 그냥 영상에서 다 까버렸습니다. 성광밴드라는 것도 영상에서 까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LNG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는 분명 이쪽을 원할 수밖에 없다. 태광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봅시다.
공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닌 돈이 쫓아오게끔 만드는 거래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해보자.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제가 오른다 9만 원대 말씀드렸죠. 쉬어가는 과정에서 D&D 파반텍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구용이냐, 즉 비만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경구용이냐, 아니면 그 뭐 알약 형태라는 거죠. 아니면 뭐 주사제형이냐의 차라. 근데 결국 시차가 존재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오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오션을 보유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에만 꽂히는 게 아니에요. 확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숨김없이 이 채널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저한테 뭐 그 신격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전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그냥 운용을 잘했던 과거 운용사에 있었던 트레이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오션. 물론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수천억 달러에서 15번의 펀드 매수상을 받았고요. 6만 6천 원에 매수한 거 우리 그대로 유지하자. 유지하자. 그리고 깨졌을 때 6만 4천 원. 밑에서 잡은 거 그대로 유지하자. 그죠? 왜? 그냥 가져가자 이겁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밑에서 잡은 거 가져갑시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자, 언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 11월 달부터 하나오션 미국 함정 MRO 수주 필리조선소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때부터 계속 편입해 드렸어요. 하나오션 편입하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기억하자. 33,200원에. 아닙니까? 공부하는 채널인데 6월 24일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반도체 1억달러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1억 달러에 인수했다. 일단 대형주는 하나오션을 편입합시다. 11월 7일에도 말씀드렸고요. 돈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데고요. 그리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카본.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도 4월 1일자에 정확히 조선 쪽을 보고 계세요. 그럼 이걸 거해 보시죠. 무위험 차익거래입니다. 14,120원. 이런 투자하시면 뭐 어디 뭐 잡혀갑니까? 불법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돈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동성화이텍. 결국 뭐예요? 한국카본 이후에 우리가 주도주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봅시다. 쫄지 마세요. 시장 급락한다고. 22,900원이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더 3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겨운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언제죠? 펩트론 애들이 사네요. 3월 30일 참고 94,900원.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인벤티지 랩 쉬어가는 과정에서 사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죠? 50%는 오른 거 아닙니까? D&D 파마텍 저는 감히 예견합니다. 안 밀릴 것이다. 펩트론 이후에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을 말했죠. 수요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급등 나온 거 아닙니까? 제주은행 어떻습니까? 제주은행 금요일에도 이 부분 감안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뻔히 보고 계실 텐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아니죠. 바로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제주은행 9,080원에 메리트 있긴 하네요. 목표 수익률 짧게 잡으세요. 주의타자 안규수였습니다.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오후 1시 11분. 없는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않는 투자 방식.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죠? 시장 까레까레하다. 100원짜리다. 소액이라도 들어가 유동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시장을 보면서 6.9%. 근데 결국은 수익률은 23.45%.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설문조사도 하잖아요. 설문. 자, 여러분들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도와드리는 부분 설문조사 한번 남겨봤어요. 해당 채널에서 안 교수는 신처럼 주식 투자를 했는가 그런 거 아닌가. 개판 5분 전이다 3% 있죠. 5% 뭐예요? 이분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어디 리딩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분명히 여러분께 가능성 있는 투자,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도 여기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중소형주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장의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해당 채널에서도 한 번씩 이제 언급해 드릴 때가 있는데, 계신 분들도 영상 보고 계시죠? 자, 로봇이라고 한번 쳐보면, 제가 12월 달에 로봇 업종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번 세미나입니다. 12월 25일에, 자, 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 알테어진도 말씀드렸던데 클로버 급등 중입니다. 제가 해당 채널을 통해서 제시해 드린 거죠. 7,970원에 우리 편입해 보자 했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당연히 로봇에 집중하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박스권 플레이만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주도 업종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잘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습니다. 12월 24일에 제가 처음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같이 오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을 다뤘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도 우리 커버리지 도와드렸죠. 그리고 조선 쪽이죠. 하나오션. 자, 주도주입니다. 주도 업종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오션 영상을 제작하면서 왜 다른 말 하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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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지겨우시죠? 중소형주 거래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내 수익률의 평가액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틀린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매수했고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주도 업종을 공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체제로 드리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주 양호한 40% 수익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타짜 안교수 여러분께 항상 도움되는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채널 만들었고 지겨워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실적 발표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봐도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이 나는 목표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1년에 30%짜리가 아니야 라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중소형주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까? 자, 제가 이번에 대규모 세미나를 예정 중에 있고요. 중마고와 같이 과거 펀드맨 시기에 가장 이제 성적 우수했던 중마고와 같이 이제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인식하자. 탑다운 방식의 툴잘 통해서 조선방산 로봇 이후의 주도 업종이 또 하나 나온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한 번 더 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유튜브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수익금 나오는 거 좋아요. 선정해서 600만 원까지는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써서 뭐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채널 주식타짜 안교수 주식자면 원의업계에 따른 채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고 뭐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하나오션의 또 하나오션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겠죠. 한호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하나오션의 타이밍 나왔을 때 여러분께 최대한 뭐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 됐습니다만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 한번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 애널리스트 후배들의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없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한번 참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게 전부 다 다뤘던 부분이지만 돈 버는 투자를 한번 해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돈 버는 거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런 걸 한번 제가 주말 동안에 만들어 봤는데 이런 돈 버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죠.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뭐 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뭐 HLB 뭐 엔캠 아니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제 뭐 거의 99.9% 전부 다 여러분들께 오르는 종목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맞아요. 공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신격화되어 있다. 사실 뭐 신격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주식 시장에서 제가 그나마 조금 다른 분들보다
그리고 뭐 다른 유튜버들보다 근거 있는 이야기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최근에 있었던 부분도 보게 되면 뭐 이런 D&D 파마텍 이런 거 있죠. 펩트론. 오늘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릴 때 인벤티지 랩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올릭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되면 다 오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타짜 교수님은 오르기 전에 얘가 오를 것이고, 뭐,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과거엔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였는데, 이게 어떻게 비만 치료제로 바뀌는가? 그리고 어떻게 2112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었냐? 그리고 얘에 대한 이 주가가 좀 조정받는 시기에, 어, 더 오르긴 하겠지만 인벤티지 랩, D&D 파마텍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 전환사채의 논리를 통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왜? 3월 8일자에 있는 전환사채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왜? 본인들의 평단가 미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비중에 넣어놓으면 여기서 속지 말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전환사채 가격을 딱 지켜낼 때 뭔가 의도적인 부분을 인식하면서 비중에 넣어놓으면 해야 된다. 시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과거를 기억해 봅시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맞아요. 전환가액의 조정 끝나면 다시 또 재반등 나올 거니까 옵티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뭔가 신격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시장의 산업을 보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 주제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요 영상 한 번만 그냥 한번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4월 14일에 영상을 제가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렇게 맞추는 영상이 4월 14일에 뭐 HLB, NKM, 하나운션, 두산일트, 펩트론, 올릭스 이렇게 거래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단편적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뻗치는 건 불가. 왜? 지수를 윗방향으로 막 보낼 수 있는 힘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윗단에서 잡아놓고 요런 것들도 윗단에서 잡아놓고 오늘 사상 신고가 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조정폭 좀 주면서 위아래 위아래 그 노래 있더라고 어린애들 위아래 위아래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는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심산이 작은 놈. 아 이거 나 못 올랐어 아직 쫙쫙 HJ 주고 막 이렇게 오르고 뭐 펩트론? 펩트론 여기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경고 종목 딱 지정되기 시작하면 야 나도야 라면서 이렇게 올릭스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D&D 파마텍 이런 애들도 야 나도 하면서 이 조정을 상승으로 이제 시장에서 전환할 거고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도 나 이거 눌려 있지만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 다 갈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지. 시장의 힘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지. 응? 정책 수혜주 중에서 우리가 잘 봐요. 어떤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도 가만히 보니까 정치 테마주도 있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정책 수혜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지금 15%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분명 시공테크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드려서 한 방 튀길 것이다. 웬만하면 10% 정도 나오면 팔아요. 근데 지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시공테크. 자, 이놈은 더 쌓아 올릴 관상 15.32%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27%까지 왔었죠. 다 노바텍이라는 종목도 있어. 노바텍 차폐 쪽인데 이것도 일단 정책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 AI 쪽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다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 한번 그어볼까? 요 얼마 가격 얼마? 22,700원 한 이 정도에서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한 번 더 튀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상 이거 매일 올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욕 먹었습니다. 욕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펩트론이라는 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인벤티지랩 그리고 D&D 파마텍 이런 애들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막 올라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도 시강테크 노바텍 이게 4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세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노바텍 전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폐 관련된 부분인데 한 번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또 올라가니까 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은 아닙니다. 정확한 룰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고요. 뭐 시공테크도 사실 무슨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부분에서 우리가 6,500원 시간에 급락했을 때 사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오면서 아니 이거 더 갈 것 같다. 정책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와,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왜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른 부분 없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지금 원하지 않는 종목이구나. 업종의 분위기가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사더라도 뭐죠? 이런 옵션 만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수한 일정에만 맞춰서만 그 단발적인 거래라 위로 뻗어가는 게 아니다. 지수를 위로 끌어가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슨 말을 했다고 했어요. 관세 한 번에 끝내겠냐고. 미중 무역 갈등 한 번에 끝낼 거면 왜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요 이 반등폭만 봐라. 썩 좋진 않다. 그러다 보면 또 엔캠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요 부분까지 올라오는 게 한 게 아니겠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와,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하나오션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는 눈 감고 사보자 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중대형주가 조금 조정받을 텐데 하면서 요때 우리가 같이 가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한국화원, 동성와인텍, 성광밴드, 태광 전부 다 일러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아마 공부 채널에서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죠. 이렇게 큰 수익을 냈고 그래서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좀 뭐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요. 돈을 달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리딩방 그리고 그런 채널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당 개인 채널을 만든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딩방에 돈을 내지 않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운영 중인 경제 채널입니다. 유튜브 수익금을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께 배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50대 중반 됐고요. 항상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자, 도움되는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 세미나 반드시 한번 참석해 보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봐라. 산업의 사이클을 봐라. 업종의 분위기를 봐라.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실수양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탑다운의 방식.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선 방산 로봇 이후의 주도 업종에 대한 2025년 세미나를 엽니다. 여기 저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펀드 생활 했던 이제 중마고와 같이 세미나를 여는데 개인 번호거든요. 010-8345-3409입니다. 비용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으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세미나 일정 여러분들 파악해서 기관 투자자가 제일 앞에 앉을 텐데 예, 뒷부분에 여러분들 앉으실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분명 제가 시장에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업종과 종목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이 공부 채널을 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잘 봐요. 제가 이제 그 주식 타지 않겠어 주식자면 원이 없겠다 주자는 사기 채널을 만들어서 그래도 최근에 좀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 하나오션을 가져가야 될 때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 봐봐요. 우리 뭐 두사의 비트 23,000원대 가져가고 그저 가져가자. 포트폴리오도 한 번씩 제시해드리죠. 지금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당 채널 통해서 왜 여기 안 들어오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봐요. 펩트론 주가 오를 때도 단단하다. 그죠? 단단하다. 커버리지를 제가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거는 그냥 가져가고 어느 부분에는 비중을 덜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세미나 반드시 참석해 보세요. 3월 31일에 펩트론 애들이 사네요. 여기서는 단발적인 거예요. 오르기 전에 우린 주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94,800원에 펩트론 이야기했죠.
결국은 뭡니까? 이유가 중요한 거야. 전일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한 달에 한 번 스마트 제형 방식을 도입했다. 아, 이거 비만 치료제 올라가겠구나. 에? 그러면서 여의도 흔드는 주식회사 장교수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또 이제 잘난 척하네 이 자식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뭐예요? 인벤티지랩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히든주였죠. 근데 이걸 저는 사실 세미나에서는 미리 아주 오르기 전부터 이야기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막 시세를 움직여 버리려고 할 거고 그럴까봐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수요일에도 D&D 파마텍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신격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D&D 파마텍 저는 감히 예견합니다. 안 밀릴 것이다. 펩트론 이후에 제가 시장에 대한 눈을 봐야 된다.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인벤티지랩 전일자 올릭스 펩트론 쉬어가는 구장에서 설탕 한 스푼 넣어보자고 예약했던 종목 있죠.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뭐 급등 나오자 이건 뭐 진짜 이 사람 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울식품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건드려도 괜찮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채널을 좀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 제대로 된 어떤 라이브 교육을 통한 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리딩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의미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화본.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금전을 받으면서라도 남을 도와주면서 제대로 수익만 낸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조선 쪽을 보는가? 그럼 이걸 거래해보자. 무위험 차익 거래. 14,120원. 이때의 주가와 현재의 한국화본의 주가는 동떨어져 있죠. 어느 정도로 동떨어져 있죠? 이만큼 동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정확히 뭐 다 영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뭐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실제로 알려주는 거 보면 차트 그어주고 뭐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데 이런 양반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동성로 혜택 쫄지 마라. 지표가 말을 한다. 끝. 이렇게 깔끔하게 오르는 이유와 근거 그죠? 맞잖아요. 한국화본처럼 움직일 것 같다. 23,000원 언더에서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기술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서는 어떤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함축된 자료까지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봐봐요.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4월 4일에 이혼할 각오로 움직일 거다. 1,010원입니다. 최근에 급등 나왔죠. 그냥 하진 않는다고. 무조건 오를 건 무조건 오른다. 오를 건 오른다. 그죠? 쉬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다? 설령 여러분들이 뭐 두세 알 밑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쉬어가는 과정에서 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걸 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시장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기술. 이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무수한 종목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도 잘 봐요. 자, 금요일이었죠. 나오면서 바로 발행가액 대비해서 할증 발행되지 않았냐. 사도 될 것 같다. 메리트 있긴 한데 단 목표 수율을 작게 잡자. 정확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상한가 가버렸는데 왜? 왜 모르죠? 시장을 읽는 방법. 여기 여러분들 공부 채널 들어오신 분들도 예?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본인 스스로 시장을 읽어내고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피해갈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내가 바이오 종목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조선 쪽이 힘있게 달려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이클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업종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을 접근하는 거 이런 걸 해보라는 뜻입니다.
8345-3409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채널은 제가 종료를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지나간 사실들을 고민하면서 봐봐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요,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요 부분이었죠. 두산 중공업이라는 시절에 유상증자 진행했던 물량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한번 덜고 가도 괜찮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스케어파사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았으나 5월 28일에 미확정. 여기서 공시가 나올 때 중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윤석열 탄핵 끝나면 뭐 주가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시장이 트럼프 이슈 나오면서 또 한 번 급락을 하고 원전 이슈 또 불거지고 할 때 눈 감고 살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지켜낸다고 했잖아요. 왜? 이때는 5월 7일 날 영상을 제작했던 건 AI 데이터 센터는 원전 수혜줍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도 LNG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주목될 수 있는 시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있었던 요 부분 과거에 불거졌던 이게 바로 지지선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돌의 물줄기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다고 얘가 왜 지금 오르는가를 알아야만 이게 원전으로 움직이야? 그럼 서전기전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이잖아. 우진엔텍 살까? 이런 그림은 단발적인 그림밖에 나오지 않아. 근데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BHI라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 우리 한번 복합발전, GNC 에너지 이런 애들을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LNG의 확장판에서 한국카본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동성화인텍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을 느끼는 거라. 자, 유한양행을 보유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기 14만 원을 뚫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 영광에 대한 힘들이 부여되기보다는 대체제로 갈 수 있는 GI 이노베이션을 거래하는 게 맞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예요. 우리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막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죠. 아니, 가는구나. 더 갈 거구나. 판단을 하고 찔러 넣는 거지. 그리고 확장이라고. 왜? ADC 관련된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에서 항암, ADC 같은 걸 다루는 이벤트가 있다? 거기서 또 확장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돈 버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돈의 물줄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제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던데 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식 투자 정말 잘하실 수 있고 투자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8345-3409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저한테 이 자산 최근에 이제 만나뵌 부분 봤더니 안 교수님은 이렇게 몇천억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과정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저는 추가 재테크라는 방법을 합니다. 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안전자산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근데 최근에 헤지펀드의 붕괴를 통해서 시장이 급락했던 적이 또 있었죠. 결국 뭡니까? 그럴 땐 우리는 현금도 하나의 일부분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다른 상품도 우리에겐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추가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병행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해타산 관계가 발생될 수 있어서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추가 재테크, 600만 원까지 지원금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라이브 어떻게 진행해요? 라이브 참여 코드까지도 제가 부여해 드리고요. USB에 교육 자료 넣어 드릴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런 재테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기술이란 게 한번 또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대북주 이야기할 때 아난티라는 종목을 이야기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관세 정책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무슨 카드를 쓸 거라고 했어요. 대북 쪽으로
대북 쪽 카드를 쓸 심산이 크다. 왜? 그게 그런 거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에? 대북주 매수해봐도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나도 대북주다.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였어요. 6,510원이죠. 손실 납니까? 죽어도 안 나죠. 돈의 물줄기를 파악하는 투자. 최근에 이건 뭐 또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요. 최근에 올라온 대로 빨리빨리 말씀드리긴 했어요. 급락은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임원이 온다. 근데 이것도 했던 말이 뭡니까? 대주주에 뭐가 있었죠? 주식담보대출을 늘렸다. 이게 뭡니까? 주가의 하방을 막을 만한 어떤 이 사건을 존재시키려고 하는구나. 응?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원래. 얘가 더 갈 거다, 빨리. 자, 이게 돈 버는 기술입니다. 시장을 알고 산업의 사이클을 알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1년 지나 보십시오. 10배의 수익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미나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식투자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사실 이 채널에서 제가 한계가 있는 거는 돈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왜?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근데 원래 취지는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원했던 부분이지만 퇴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재테크 그리고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요. 제가 과거에 주도주를 찾아내는 이 주도주 포착기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됐고요. 와이프가 이거 만들어 보라고 해서 쓴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라고 해서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세미나는 꼭 참석해 보세요. 매번 후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유한 종목들 비중 덜어놓는 것도 투자예요. 왜? 왜 그럴까요? 한정없이 계속 오를 것 같지만 또 그러지 않아. 그지?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겨. 기회비용이 뭡니까? 자, 일단 요 부분으로 참여하시면 제가 선정되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재수 좋으면 제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잡아요. 우리가 기회비용이 뭐냐면 내가 만일에 그 뭐 하나오션이든 두산에너비티든 보유하면서 수익을 냈다 이거야. 근데 기회비용이라게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런 눈 뜨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줄이자 이거야.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해. 그럼 매물비용은 뭐냐? 내가 만일에 보유한 종목이 소위 말하는 반등만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덜어낼 때 크게 덜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야. 엔캠을. 왜? 다 출출출출 올랐다가 빠져. 올라 빠져. 올라 빠져. 빠져.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못 팔아. 왜? 여기도 못 팔았고 여기도 못 팔았고 그럼 안 좋은 소리 하면 저한테 쌍욕하고 왜 이런 투자를 하지? 쭉쭉 뻗어나가는 애들을 사도 모자랄 판에. 이걸 우리가 뭐죠? 들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손실만 나는 거래를 하는 무엇이다? 매몰 비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보세요. 틀립니까? 다 그래요. 2차 전지 업종이 무너졌죠. 그러면 나빠서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빠서 빠진 거예요. 나빠서 빠진 거예요. 네? 엔캡이라는 종목도 뭐 전에 뭐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죠. 그러면 왜 얘와 상지건설 이런 애들의 작전이 나오지? 왜 이런 애들의 작전이 나오지? 왜 자기 전환사채를 매도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엔캠의 주가도 그렇게 할까? 왜 자기 전환사채를 매도하고? 너무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봐봐. 생각에는 뭐 코나이도 지역 화폐 나오면 무조건 갈 거다. 무슨 근거로? 근데 최근에는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구간대니 여기서는 반등이 올 겁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뭘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는 거라고. 왜?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거. 이해됐습니까? 대부분 주의, 경고, 위험 어쩌고 흔들기. 아니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돈의 사이클을 움직일 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관세 풀러갔다가 풀지 못해서 와? 그러면 주가는 다시 또 머물겠구나. 이게 기회비용이고, 매몰 비용은 들고 있는 동시마다 시간만 지나면 더 빠져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HLB도 역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타점을 정확히 맞춰서 거래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안 하잖아. 왜? 항상 전환사채들이 눈과 귀를 현혹시키니까. 여기서 할 수 있었어요? 여기 옵티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흔들 거라는 거를 전환사채 일정 가격 조정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때로는 내부적인 세력이 있고 때로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다. 삼성전자를 흔드는 것도 세력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돈줄기를 알아야 되는 투자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번에 종료되었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돈줄기를 이해합시다. 아시죠? 뭐 세미나도 좋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이라고 해서 부르셔도 되고요. 얼굴이나 한번 뵙시다. 제가 바빠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연이 있는 분들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타짜 안 교수였고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 이거 진짜 언제까지 도와드려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돈 버는 기술이 생겨야 될 건데, 응? 엄청나게 수익 나시는 분들, 자, 수익을 한번 쳐볼까? 수익 내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올해 뭐 벌써부터 뭐 수익 엄청 냈다는 사람들 많아. 응? 뭐 나노브릭도 그렇네. 월요일에 소액 투자 단기적으로 하면 분명히 수익 날 거다. 2520. 자,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니에요? HLB? HLB도 봐봐. 아니, 우리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야. 영상대로 말씀드린 대로 옵티보 이야기 나오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죠? 그리고 3월 21일일 거야. 속지 말자. 다시 한번 속지 말자. 봐봐. 널리 점프해라. 봐봐. 그러면서 쓴소리도 하죠. 이게 뭡니까? 그죠? 자, 비중을 못 드신 분들은 덜어야 된다. 무조건. 변동성을 못 이기는데 덜고 가야 된다. 기회비용을 줄여라. 그러면서 이 부분이었죠. 쉐이크. 68,400원에서 여러분 쫓아가려고 할 때 속지 마라. 왜 그러시냐. 이럴 때 매수하는 거 절대 바보 짓입니다. 현금 보유하세요. 하면서 영상도 올려드렸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데이브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반드시 제가 드리는 지표 참고하시고 세미나 일정 파악하시고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몇백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 타짜 안 교수였고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깊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마고도 과거에 운영 잘했어요. 같이 세미나 할 거니까 반드시 참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이 말을 드리려고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